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90년대 미국에서 살 때의 휘파람 소리. 미국에 와서 제가 아직 고등학생 때 겪은 일입니다. 보통 낮에 아빠는 회사에 가고 엄마와 동생 그리고 저까지 셋이 집에 있는데요. 동생이나 제가 학원을 가려면 엄마가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하지만 데려다 줄 수 있었습니다. 미국도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주는 땅이 넓어서 장 보려고 나갈 때도 차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날은 동생이 학원을 가는 날이라서 낮에 엄마가 동생을 태우고 학원을 가서 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방학이라서 딱히 공부할 것도 많지 않았고 대낮부터 집에 혼자 있으니 심심해서 노래를 큰 소리로 키워놓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띵동하고 벨을 울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동네의 집들은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이라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지나가다 놀러 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올 일이 있으면 연락을 미리 했죠. 저렇게 그냥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들은 대체로 종교를 권유하는 사람 외에는 없기에 저는 문을 열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놀러온 이웃집 사람이면 전화가 올 테니까요. 그래서 그때 열어주지 하고 그냥 귀찮아서 제 방에서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밖에서 또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가지도 않고 말이죠. 제 방은 밖의 문과 거리가 가까워서 노래 소리가 들렸기에 집안에 누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초인종을 마구 누르기 시작하더군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얼른 노래소리를 무음로 줄였습니다. 문 밖으로 누가 서 있는지 보고 싶었지만 저희 집 문에는 문구멍이 없었고 문 옆에 유리로 된 벽이 있었는데 그 커튼을 들추어야 밖에 누가 서 있는지 보입니다. 그러면 저도 노출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겁을 살짝 먹은 상태에서 노래도 끄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높은 톤의 남자 목소리로 노래 한 구절을 부르는 겁니다. 소름이 쫙 돌더라고요. 뒷마당이 있으니 밖으로 도망칠까 생각도 들었지만 왠지 그 정도는 간파당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총기 소지가 가능하니 수상한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요. 경찰에 연락할까 싶다가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초인종을 누르고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문을 안 열어줘서 안에 있는 거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때 문 밖에 그 남자가 갑자기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휘파람을 그렇게 잘 부는 사람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새는 소리 하나 없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마이너 톤의 부드럽고 음산한 멜로디의 노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르더군요. 저는 겁에 질려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 모양은 디귿자 모양이었습니다. 디귿자 안쪽이 문이었어요. 한마디로 초인종을 누르려면 그 양옆으로 저희 집 건물이 있는 상태였죠. 그 양옆 건물 중 한쪽은 창고였고 반대쪽이 안방이었습니다. 안방 창문에서 잘 보면 밖에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뒷모습이 보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창문으로 몰래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휘파람 소리는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 각도를 이미 계산했는지 문 앞에 딱 달라붙어 서 있지 않는 이상 보일 수밖에 없는 그 각도를 잘 피해 있어서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에 숨어 있었습니다. 곧 엄마가 돌아올 때가 되자 그 사람은 없어졌고요.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며 우리 집 길 건너에 항상 서 있는 선팅이 심하게 되어 있는 검은색 차였습니다. 앞집은 차고에 차가 3대나 들어갈 정도로 넓은 집이라서 굳이 길가에 차가 있을 이유가 없는데도 그 앞길에 검은색의 차가 한동안 서 있었거든요. 이것은 의혹일 뿐이었지만 말이죠. 하여튼 이 일도 저는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말은 했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나 한 달 후였을까요? 그날은 가족들이 전부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엄마는 저보고 누군지 보고 문을 열어주라고 시켰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그때 익숙했던 그 휘파람 멜로디가 문 바로 앞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던 한 달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황해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왜 문을 열지 않냐고 재촉했고 동생도 학원 갈 준비해야겠다고 나갈 채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밖에 나가지 말라고 가족들을 말렸습니다. 밖에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 나가면 안 된다고 말이죠. 밖에선 계속 그때의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안방 창문으로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 건너에 검게선텐을 한 자동차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겁이 무척 났지만 엄마를 믿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휘파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 일을 겪은 일은 없지만 아직도 휘파람 부는 소리는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건널목의 죽음. 혼자 자취를 하고 있던 나는 편의점에서 저녁으로 할 만한 것들을 사서 지친 걸음으로 귀가하고 있었다. 평소에 늘 다니고 있어 익숙해진 길이었는데 오늘은 어째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다. 건널목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 속에서 왠지 소문내기를 좋아할 것 같은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았지만 난 이미 대강은 짐작하고 있었다. 되돌아온 대답은 예상대로 투신 자살이래 라고 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니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아직 어린데 안 됐네라고 생각하며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서 쓸쓸히 식사를 끝내고 샤워를 한 뒤에 스포츠 뉴스를 좀 보다가 침대에 누웠다. 그때는 이미 머릿속에 조금 전 일은 잊혀져 있었지만 한밤중에 문득 깨어나서 시계를 보니 2시가 조금 넘어 있었다. 한번 잠들면 이튿날 아침까지 깨어나는 일이 없어서 드문경우네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다. 그때 갑자기 귀가 우웅거리기 시작했다. 점점 커져가는 소음, 그것은 제트기의 엔진 같은 소리였다. 눈을 뜨려고 하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잡고 세차게 내리눌렀다. 그때 갑자기 나의 머릿속에 귀가 도중의 일이 떠올랐다. 자살 현장에서 동정하거나 하다가 간혹 그 영혼이 따라오는 일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생각났다. 그렇다면 지금 내 어깨를 흔들고 있는 것은 그 영혼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도 나를 흔드는 손은 멈추지 않고 반대로 점점 강해져만 간다. 나는 자고 있어 라고 마음속에서 그렇게 외치면서 필사적으로 계속 자는 척을 했다. 그러던 중 내 어깨를 잡고 있던 손은 떨어지고 그와 동시에 누군가의 기척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다. 살그머니 눈을 뜨니 확실히 아무도 없다. 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그 이상으로 피로감이 컸던 나는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튿날 아침 눈을 뜬 나는 방안을 보고 하얀 실색이 되었다. 현관부터 침대 위까지 빗자국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어져 있고 내가 잘 때 입었던 티셔츠에는 사람의 손자국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고교생의 손자국으로서는 작고 희미한 것이 묘하게 인상적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